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피트, 피트층도 있고 피트 공간도 있죠. 피트에 관련된 우리 설치되는 소방 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트가 사실 이게 뭐 원래 건축 용어라면 용어지만 소방에서도 이거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옛날에 2011년에 지침이 나왔었고, 12년에도 관련된 게 나왔고 15년에도 약간의 변경된 수정 내용이 있었는데, 뭔지 한번 살펴보면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피트층이라는 게 있어요. 피트층이 뭐냐? 일단 우리가 이제 지침에 나와 있는 그 법적 정의가 있는데, 법은 아니죠. 지침에 관련된 정의니까 우리가 건축의 연면적이라 그러죠. 사실 뭐 연면적이든 면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삽입이 되지 않고 면적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건축법상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면에는 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건축법에는 피트층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법적에서요, 층으로 삽입되지 않는 층을 말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소방에서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정의를 받아요. 우리가 연면적이라던가 바닥면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사실 소방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있는 거죠. 근데 건축법에 따라서 돼 있는데, 우리가 소방법을 살펴보면, 우리 이거 시설유지법이죠. 소방시설법 별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방시설들을 설치할 때 모든 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라고 살펴보면 스프링쿨러 대상은 건축물이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즉 건축법에서 우리가 원래 층으로 삽입되지 않았던 거는 스프링쿨러 설비라던가 면적에도 해당이 없죠. 이런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내비뒀었죠. 그랬더니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불이 크게 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화재가 우리가 부산에 있는 골든 스위트 화재인데, 얘가 이제 4층에서 불렀었나요? 쉽게 생각하면 얘도 고층 건물이에요. 얘가 38층 건물인데, 우리가 건물이 높아지게 되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은 지하도 깊어지게 되고, 여기가 땅이라고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주상복합의 형태를 띠는 게 많아져요. 뭐 예를 들어 한 3에서 5층 정도까지는, 여기가 3에서 5층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밑에가 뭐 판매 시설이라던가 우리 근생이라고 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위에가 아파트라던가 뭐 오피스텔 같이 복합의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이 높아지면 보가 커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바로 위에나 중간에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층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피트층이라고 보통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있어야 되냐? 뭐 이유는 많은데, 우리가 뭐 이런 그 거더, 그러니까 보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트랜스 거더라고 튀즈보라 그러죠. 이 튀즈로 인해서 얘네가 이제 구조적으로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위의 용도와 밑의 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파이프 덕트 같은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또는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각 화장실마다 또 각 주방마다 뭐 배수관, 오수관, 급수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 거예요. 대충 그럴까요?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뭐 위에가 10세대인데 뭐 화장실이 4개다. 화장실이 아니죠. 한 층에 10세대다. 근데 화장실이 뭐 2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화장실이 5배수만 해도 각자 2개씩에, 뭐 주방에도 하나 있을 거고, 세탁기에, 발코니 있으면 발코니에, 얘에다가 뭐 급수관도 있으면 얘만 한 세대당 8개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많다는 뜻입니다. 얘네들 이제 우리가 주배관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9배도 있을 거고, 뭐 2개로 나눠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배수를 하든지 또 거꾸로 올라가서 급수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트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트층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놨더니 여기가 지금 층으로 삽입이 안 되니까 소방시설을 안 해놨더니 여기서 이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도 없이 불이 다 커지고 이제 막 외벽에 이렇게 불타서 내부로도 번지고 외부로도 불탄 게 그 유명한 골든 스위트 화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트층에 그냥 설비를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미설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피트층에 설치해라라는 게 이 지침의 첫 번째 이의입니다. 지침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침.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피트층에도 우리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까먹을까봐 이 건물이 스프링쿨러가 다 해당되는 건물의 피트층이라면 해야겠지만 애초에 해당이 안 되는 건물이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소화기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말하는 피트가 샤프트인데, 자, 피트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침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사실 얘가 우리가 말하는 개념적인 샤프트가 돼요. 샤프트가 뭐냐면 수직으로 뻥 뚫린 공간인데 얘랑 구분하는 게 이제 유로라고 여기서 수직 관통부라고 지침에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이걸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바닥이 있는 거고 층간 방화구역이 된 거고 얘는 바닥이 없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얘가 샤프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 설계에서 바닥이 층마다 없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샤프트라고 해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피트 공간이라고 말하는 샤프트가 됩니다. 그럼 원래 샤프트를 따로 다 할라 했는데 좀 합쳐서 이 영상에서 좀 봐볼게요. 우리가 샤프트라고 말하는 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PS고요. 그 다음에 PD, AD, EPS, TPS, 뭐 ST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배관이랑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일단 대표적인 애들 봐볼게요. 얘가 뭐냐? 파이프 샤프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일본 쪽에서 우리가 파이프 스페이스라고 더 많이 부르고요. 설치 공간이란 뜻이죠. 얘는 원래 파이프의 덕트 샤프트가 되는 거고, 파이프랑 덕트랑 다 넣겠다. 실질적으로 이런 구분이 있지만 얘는 섞어서 쓰고 있어요. 건축에서 정확히 모르고 PS라고 쓰는 경우 있고 PD라고 쓰는 경우 있고, 예를 들어 PS라고 돼 있는데 덕트 넣으면 안 되냐? 뭐 상관없습니다. AD는 우리가 에어 덕트인데 원래 얘는 우리가 습식 덕트를 말해요. 제가 좀 이따 해드리고, 얘는 이제 뭐 일렉트로닉 또는 일렉트로니컬 이제 파이프 샤프트가 되는 거고 전기용인 거죠. 얘는 이제 TPS니까 통신 거겠죠. 텔레커뮤니케이션 뭐 파이프 샤프트.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구분될 건 PS랑 PD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AD도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AD의 뜻은 뭐냐? 우리가 지금은 소방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 주방 후기 그 배기나 화장실 배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다 이런 스파이럴 덕트가 설치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건식 배기인 건데 예전에는 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샤프트 공간을 뻥 뚫어가지고 여기 그냥 콘크리트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덕트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지나가는 덕트다라고 해서 에어덕트라고 표기를 냈었는데 이게 이렇게 시공을 옛날에 하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고 해서, 그리고 원래 콘크리트는 누기가 됩니다. 이 냄새가 빠져나오니까 이거 못 써먹겠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이 안에다가 이렇게 건식 덕트를 넣기 시작한 거죠. 뽕 프렉시블 따서 화장실 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게 원래 에어덕트고 현재는 에어덕트 안에 뭐 건식도 놓고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는 우리 이제 트레이 지나가는 데들이고 뭐 통신도 마찬가지죠. 물론 통신은 통신실이 따로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 검토해 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이제 해석에서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보면 설치 제외 가능 조항이 있어요. 제외 조항. 근데 여기서 많이 해석을 틀리시는 게 제외를 해라가 아니고 제외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제외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래 우리 이 조항에 살펴보면 우리가 파이프 덕트라던가 뭐 덕트 피트는 헤드를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제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침이 나온 건 얘가 제외를 할 수 있는 건 이 바닥이 없는 애들의 얘기고 엘리베이터 승강로처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층마다 바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외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지침이 나온 거죠. 근데 이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 얘기는 또 왜 나왔냐? 이게 뻥 불이 번진 게 그 프루덴셜이었나요? 서울에 이제 이런 건물에서 EPS에서 불이 났는데 헤드도 빠져 있으니까 위로 계속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또 강하게 생긴 게 지금 내화 충전 구조죠. 이름이 지금 채움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내화 채움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바닥이 이렇게 있을 때 배관이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통한다고요. 여기 우리가 슬라브를 이렇게 넣잖아요. 슬라브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틈새가 생기니까 여기 꽉꽉꽉꽉 메꾸라는 게 내화 채움 구조가 되는 거죠. 뭐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거고. 자, 엘리베이터 승강로처럼 다 뚫려 있으면 그냥 제외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원래는 우리가 이걸로 요 파이프 덕트 피트는 제외할 수 있다로 제외를 했었는데 제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지침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피트에 해야 되는가? 이제 요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실무자들은 사실 항상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보다 너무 슬프게도 이걸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가 실력으로 좀 인정받는 좀 짜증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20일 이전과 사실 이 날짜를 기억해야 되는 건 관리사분들이지 설계할 때 별로 상관이 없죠. 감리나 또는 4월 21일 이후로 구분이 됐어요. 어떻게 구분이 됐냐? 얘는 이제 제외가 가능한 조건이 되는 거죠. 피트 먼저 공간. 피트층부터 했으니까 피트층부터 하겠습니다. 피트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입문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이게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가 됐다면, 근데 지침의 갑종 방화문이지만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60분 방화문이죠. 또 피트 공간에 시건 장치를 하는 경우, 이 시건 장치는 말 그대로 잠궈 놓는 거잖아요. 잠궈 놓으면 또 할 수 있다. 즉 다 뭐냐면 이게 관리자만 출입이 가능해야 된다. 일반인이 들어가서 또는 외부인 방문인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화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아예 출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개구부가 없으면 그냥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개구부는 다 설치가 되니까 개구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 시건 장치를 달아서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게 한다면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침이 하나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소리가 크네요. 피트층도 얘도 시건 장치가 맞네요. 제가 순간 틀렸나 해서. 그리고 이제 4월 21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좀 다시 변경 지침이 내려왔어요. 너무 이게 무자비하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피트가 10cm에 10cm인데도 들어가라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규정하기 위해 두 가지로 분리가 됐는데, 우리가 피트층과 피트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점검구를 1개 이하로 뚫고, 그러니까
한 개까지만 가능을 하고, 꼭 갑종 방화문은 우리가 그 사이즈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형식 승인이 아니죠, 내화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갑종 방화문을 쓰면 좋고, 아니면 1.5T 이상, 두께 1.5mm 이상의 철판으로 점검을 만들자. 근데 시건 장치는 좀 못 믿었겠고, 우리가 문짝이 있으면 여기 네 곳에다가 볼트로 조이자. 이거 정말 들어가기 어렵겠죠. 조임을 하면 제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모든 게 1.5T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 이 피트 공간이 방화 구획이 돼 있다면 1.5T가 아니고 반드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겠죠. 물론 얘 이름은 60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중요했던 내용이 이거죠. 1.2m, 1.2m 세 변의 모든 길이가 각각 1.2m를 넘는 정육면체 큐빅이 들어가면 해야 되는 거고, 얘가 안 들어가면 제외해야 하라는 거죠. 이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1.2, 1.2, 1.2 큐빅이 있는데, 우리가 이 피트실이 어떻게 생겨먹었든, 뭐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겨먹었든 얘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소방시설을 하라는 거고요. 안 들어가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련된 지침의 내용으로, 예를 들어 얘가 가로 세로가 3m에 2m인데 천정이 1m라면 친구가 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빼게 되긴 하는데, 우리가 평면도로 봤을 때 뭐 배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그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이죠, 그 볼트 조임. 그러면 이 배관 설치 공간 외곽선은 빼고 이 안에 각각 높이까지 이렇게 1.2m가 3개, 이 큐빅이 여기 들어가야만 설치해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아니면 선택이라는 건데, 그럼 이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게, 여기다 일부러 배관 하나 세워서 여기 다 1.1m씩 되면 안 해도 되냐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안에 내용을 무시하고, 왜냐면 옮겨질 수도 있잖아요, 꼭 여기 설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1.2m, 1.2m, 1.2m가 다 넘는 공간 자체라면 저는 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관련된 내용이지 감지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지기는 별도로 좀 설치하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해당이 된다면 1.2m 요 3 곱하기 3이 넘는다면,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무슨 설비로 대체를 해야 되는가? 원래 그냥 스프링클러 헤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유수 검지 장치실, 알람 밸브실은 파이프 덕트입니까?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리외신에서는 보통은 그냥 관할 소방서랑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2번의 피트 공간으로 보셔야 돼요. 사실 저는 유수 검지 장치실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적이 좀 되거든요. 그래도 같은 요 기준으로 살펴봐서 우리가 1.2m, 1.2m가 넘으면 반드시 얘도 헤드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보수적으로 안 본 거지, 보수적으로 보면 얘는 아예 그냥 다 설치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관할 담당 소방서분이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 따르시면 되고,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를 했는데 지침 초반에 EPS나 TPS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덕트 샤프트, 파이프 샤프트로 보긴 했는데, 그거랑 아니더라도 얘는 전기 통신실로서 관련 기기실로 제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열심히 싸웠지만, 서울 프루덴셜에서 이제 화재가 한번 나고 EPS를 통해서 화재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응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일반적으로 설치한 게 소공간 소화 장치라는 게 대부분 설치가 됐었는데, 이 명칭이 2015년인가요? 14년인가요? 사라져가지고 얘가 이제 우리가 가스식 또는 분말식, 그리고 얘네 원래 당시 이름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공간 소화 장치나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기, 그리고 간이 소화용구, 이거 자동식이고, 그다음에 가스 설비의 모듈러 시스템. 패키지가 아니고 모듈러예요. 근데 사실 패키지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모듈러는 사실 그냥 가스계 소화 설비라서 당연히 대체가 되는 거라 이게 PT에 들어온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원래 이렇게 설치하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소화기였는데 이 청정 소화기로 지금 설치해도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소화기라는 게 이때랑 지금이랑 약간 다른 게, 우리가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수동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자동 소화기는 이때 곧 2011년도에 지침이 나올 시점에 고체 에어로졸 소화기라는 건 얘가 애초에 온도나 뭐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터지도록 되어 있는 자동식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명칭들이 다 우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얘네가 가스식, 좀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네요. 분말식, 그리고 우리가 고체 에어로졸 자동식 소화 장치 또는 자동 소화 장치들이 된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스식을 많이 두고 뭐 HFC 뭐 125나 뭐 23도 있긴 한데 저는 23은 잘 안 쓰고, 뭐 236FE나 FA인가요? 맨날 헷갈리네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가 대체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네는 뭐 몇 개 넣어야 되나요? 몇 단위 넣어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는 그 형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형식 승인이 아니더라도 각 제조사의 카탈로그를 자세히 보시면 이 용량당 방호가 가능한 최적을 줘요. 얘는 면적이 아니고 가스기이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가스를 가득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8.2 세제곱미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최적을 주니까 그거에 맞는 용량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건 다 된 것 같네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피트에 관련돼서 불이 나다 보니까 소방시설에서 그 법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소방청이죠,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침의 내용으로는 우리가 피트층과 피트 공간, 유로라고 말하는 수직관통부의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애초에 우리가 피트층이라고 하면 연면적이 삽입되지 않고 층으로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에서 얘를 해당을 안 하니까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끝엔 항상 거의 모든 층이라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층으로 삽입되지 않아서 이 내용은 우리가 항상 소방시설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피트층에서 불이 난 대표적인 화재가 골든스위트 화재라는 건물의 화재가 된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 피트층이라고 하면 건물이 특히 높아질수록 또는 작은 건물엔 지하에도 피트층이 있죠. 요 피트에 우리가 그 배관이나 뭐 트레이라던가 또는 보호 등에 의해서 이런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피트층이라는 게 많이 설치되게 되는데, 이제 이 층 안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자는 게 이 지침의 첫 번째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피트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샤프트라고 부르는데 바닥이 있는 경우는 원래 샤프트가 아니고 바닥이 없는 유로라는 부분을 우리가 샤프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도면에 있는 피트 공간이라는 건 샤프트를 의미하긴 하니까 우리가 PS, PD, AD, EPS, TPS 이렇게 5가지를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더 있습니다. 있긴. 우리가 이 내용에 여기는 원래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제외 조항에서 우리가 제외할 수 있다라는 조항, 파이프 덕트와 덕트 피트 등은 헤드를 안 해도 된다라는 조항 때문에 다 제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설치를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제외할 수 있다지 제외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제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EPS에서 건물에서 불이 난 거죠. 서울의 프루덴셜이라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EPS를 통해 불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 내화 충전 구조에 대한 법규도 매우 강화가 되고 이 피트 공간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적 규정이 된 것입니다. 수직관통부를 제외하는 이유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수직관통부는 말 그대로 바닥이 없어요. 불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불이 날 만한 짐도 쌓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제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고, 참고로 이 지침은 다 소방시설
중에 소화 설비에 관련된 거지 감지기랑은 무관한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외 가능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지침이 생겼는데 모든 샤프트에 설치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적절한 거죠. 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지침이 나오고 나서 2011년 4월 20일 이전에는 우리가 피트 층은 이 계구부의 면적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계구부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시건 장치를 하면 잠금 열쇠죠. 잠금 장치를 하면은 우리가 관계자만 출입을 가능하기 때문에 피트 공간이나 피트층이나 소화 시설을 소화 설비가 제외가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지침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단으라고 하다 보니까 2011년 4월 20일 이후 건무에는 우리가 점검구가 1개 이하이고 갑종 방화문이나 1.5T 이상의 철판, 이게 방화된 퍼의 두께죠. 우리가 4곳을 볼트로 조임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렇게 해서 제외하는 것보다 그냥 시설을 하고 여기 그냥 제대로 된 점검구를 닫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공간에 다 설치를 하면 너무 협소한 데도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짐을 적재할 수 있고 화재가 날 수 있는 큐기라고 요 1.2 큐빅미터 한 변에 1.2가 모두 넘는 장소에는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고 이게 안 되면은 제외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침에는 장애물이 있으면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장애물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고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은 설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삼각형이라던가 뭐 육각형이라든가 이상한 형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1.2 큐빅미터의 박스가 다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안 들어가도 넣어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m가 다 넘고 점검구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하는데 전기나 통신용 이제 파이프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수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우리가 무서우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이 아니죠. 지침으로 가스식, 분말식, 고체 에어로조식 이런 이제 관련된 설비 중에 자동식인 소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전에는 소공간 소화 장치라고 불렀던 보통 가스식 소화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스프링클러 설치해도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거 했다가 만약에 실수로 개방이라도 된다면 그 수손 피해에 대한 거는 이제 설계사로 책임이 어느 정도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